안녕하세요. 갈라타운이고요. 국내 야구, 일본 야구 프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로시마 대 요코하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일본 야구 프리뷰 시간 순서가 조금 살짝 다르니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로시마 토쿠다 먼저 분석을 해보면 이번 시즌 안 좋고 그리고 작년에도 좋지 못했습니다. 좀 토코다의 투구 패턴을 말씀드려 보면은 원래 커리어 동안 좀 땅볼 투수의 성향이 강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공이 뜨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올해는 공이 더 뜨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시즌 내내를 본다면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잘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시다 같은 경우엔 그냥 소소한 선수인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어, 낙 경기로 작년에 나왔을 때 상당히 고전했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흐름은 두 선발이 각각 털리면서 좀 다득점 경기를 한번 예상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누가 유리한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히로시마가 토코다 자체가 그래도 조금 더 기량적으로 더 올라온 선수긴 하고 그냥 기본 실력 자체가 토코다가 조금 더 있는 선수고 그리고 같은 팀 상대로 저번에 털렸었는데 이거 사실점이거든요. 연속으로 털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일본 야구에서는. 그래서 히로시마 쪽을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신과 주니치의 경기. 어제 제가 한신과 주니치 프리뷰할 때 다카시 나오는 게 아니면 주니치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찾아보니까 그냥 다카시가 나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카시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신 상대로 기록이 좋지 않더라고요. 32이닝 동안 12실점했고 평자 3.31 기록하고 있는데 또 기록도 완봉승 한번 9이닝 무실점했던 거 한 번 있는데 나머지 경기에서는 6이닝 3실점이나 4이닝 5실점 이렇게 실점을 했던 게 있었어 가지고 이 다카시의 이름값만큼 오늘 한신전에서는 투구를 못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카시가 잘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니치가 이틀 연속으로 불펜 방화로 패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오늘도 한신의 우세를 보고요. 마음 같아서는 좀 감정적으로는 주니치 오늘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냥 한신이 엄청 유리한 경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니포넴 제가 이번 주 프리뷰에서 그렇게 이길 것 같다고 할 땐 못 이기다가 어제는 니포넴이 드디어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리아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자책점이 6.00이지만 이번 시즌 3경기 나왔는데 전 소속팀인 소프트뱅크만 2번을 만나서 각각 6실점, 7실점, 자책은 5점씩이거든요. 이렇게 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억가가 들어가 있는 성적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릭스 상대로 7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던 거 보면은 오늘은 이 정도의 성적은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아리아라만큼 작년에 기록했던 3.03의 기록 정도로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타이라 같은 경우엔 사실 지금 평자가 0점대지만 상대했던 팀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지바롯데와 2번을 만났습니다. 지바롯데 상대로 이 방어율을 좀 사기를 친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타격감 좋은 니포넴 상대로는 이 타이라가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팀적으로나 그리고 선발이나 괜찮아 보이는 니포넴 쪽을 우세로 점치고 싶고요. 넘어가서 소뱅과 오릭스. 어제는 제가 소프트뱅크가 많이 유리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소뱅이 우세하다고 봤던 경기인데 오늘 경기 자체는 소프트뱅크가 어제보다는 덜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엔 오릭스 선발에게 확실히 안 좋은 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선발 우와사와 같은 경우엔 잘 던지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프트뱅크의 우세를 봤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오늘 소프트뱅크의 선발인 마츠모토 같은 경우엔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오릭스에서 나오는 선발 젤리, 이 선수 같은 경우엔 아직 일본 야구에서 이 표본이 적다 보니까 측정할 수 없는 선수긴 하지만 이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기록들을 보면 상당히 준수한 기록을 가졌던 선수라서 저는 일본 야구에서는 그래도 중간 이상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 비해서 두 팀의 격차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오릭스의 우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오릭스가 뭐 할 만한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라쿠텐과 지바롯데, 이 경기 말씀드리면 타격 라쿠텐이 더 낫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두 팀의 선발 하야카와나 히로이케 둘 다 뭐 선발과 불펜 오가면서 뭐 4점대를 기록했던 선수인데, 이 면면을 조금 살펴본다면 하야카와 같은 경우엔 선발로 4.35를 기록한 선수고요. 그리고 히로이케 같은 경우엔 불펜으로 대부분 나와서 4.87의 자책점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작년의 성적 자체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선발로 나와서 이 큰 경쟁력을 가지고 던진 거랑 불펜으로 패전 처리한 거랑 좀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선발 면에서 라쿠텐이 나오는 뭐 하야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격감 자체도 라쿠텐이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투타 전부 유리한 라쿠텐의 우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의 경기 말씀드려보면, 이 경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경기긴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 요미우리에서는 이노우에라는 좀 건실한 선발이 나오고, 그리고 야쿠르트에서는 이 마스이라는 좀 근본 없는 선수가 나오고, 뭐 사실 어제도 다 이긴 경기를 야쿠르트가 가져갔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 경기 뭐 요미우리가 많이 유리하게 보실 텐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판단이 돼서 말씀드려 보면, 오늘 야쿠르트 선발 마스이 같은 경우에 신인 선수거든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좌완인데 직구와 슬라이더 비중이 92%입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확률로 좌타자에게는 강하고 우타자에겐 약한 선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포수고요. 그리고 타자, 여기에 우타자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스이가 있겠죠. 왼손으로 던집니다. 그러면은 공이 이렇게 오면은 이론상으로 우타자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좌타자는 일자로 오는 공이 바깥쪽으로 빠지니까 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스이가 근본 없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타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지표를 가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 요미우리 타선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타자에 뭐 달백이나 뭐 마스모토, 뭐 마스다까지 뭐 이 정도의 선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타격감이 좋은가? 또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번 시즌 요미우리의 저한상대 타율을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지금 리그 10이고 2할 1푼 6리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노우에가 잘 던지더라도 이 마스이도 잘 던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게 보이는 경기라서 사실 이 경기 이 데이터적으로 보고 이 제 야구 이론과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요미우리가 엄청 잠시만요. 요미우리가 엄청 유리한 경기로 평가되고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야쿠르트의 우세를 한번 봐볼 수 있는 경기 같습니다. 국내 야구로 넘어와서 하나 롯데 경기 시작해 볼 건데 이 경기는 뭐 이 경기 포인트라고 할 점은 뭐 아무래도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에르난데스가 나온 거겠죠. 직전 경기였던 삼성 전에에서 여기 안 써놨네요. 삼성전에서 아웃 카운트 딱 하나 정도 잡고 7점을 헌납한 선수고요. 그리고 뭐 KBO 와서도 뭐 최소 3실점씩 허용하는 부진하는 투구를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와 요새 리그에서 가장 타격을 못 치는 롯데가 만난다면 이게 포인트 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왠지 에르난데스가 의문의 호투를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저는 뭐 결과적으로 하나의 우세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보조 지표로는 박세웅이 뭐 이번 시즌 잘하고 있고 전반기 박세웅은 믿을만한 선수긴 하지만 한화 상대로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도 좀 제가 하나 승을 보는 하나 우세를 보는 근거로서 좀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아와 두산의 경기. 어제 뭐 기아가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어제 경기도 사실상 기아가 지는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 연장전 가서 말로에서 무득점 한 게 그 무사말로였죠. 그때 무득점 한 게 좀 크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 패배했지만 뭐 기아 타선이 갑자기 부진하면서 흐름이 안 좋아졌다라기보단 그냥 좀 운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팀의 타격감의 차이는 오늘도 여전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최민석도 지금 평자 0.51 잘 던지고 있고 그리고 양현종도 준수하게 던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두 선수가 잘 던진다면 몇 번 안 나오는 득점권 상황에서 타격감 좋은 팀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기아 우세를 보고 싶고요. 뭐 투수전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LG 선발 누가 나왔을까요? 삼성은 원태인 그리고 LG는 토로스트가 나왔는데 뭐 토로스트 같은 경우에 그냥 잘하죠. 평자 아예 빵점이고 뭐 이번 시즌 세 경기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문제라고 할 점은 작년에 삼성과 만났을 때 3이닝 6실점을 한 기록이 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뭐 제가 LG를 뭐 추천해 드리거나 LG 데이터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상대가 원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의 우세를 보고요. 뭐 원태인 쪽도 안 좋은 데이터가 하나 있긴 한데 NC전에서 69구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이 있기 때문에 투구수 조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경기인, 두 번째 등판인 오늘 경기에서도 투구수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한 89는 던지게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삼성 불펜도 좋고 그래서 삼성의 우세 보면서 NC와 SSG의 경기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면 NC는 선발로 토다 그리고 SSG는 이기순이라는 선수가 나왔고요. 뭐 토다 같은 경우엔 조금 아쉬운 게 얘가 작년까지도 요미우리에서 뛰었던 기록이 있는 선수거든요. 불펜으로 두 경기인가 세 경기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애가 국내 야구에서 지금 WHIP 보시면 안타도 맞고 볼질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하긴 하고 뭐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스포츠에서 중요한 건 상대성이죠. 이기순보단 낫다. 뭐 이기순 같은 경우엔 25년도 기록은 없고요. 올해는 불펜으로 두 경기 나왔는데 두 경기 모두 키움전에 나왔거든요. 키움전에 나와서 3이닝 던져서 4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볼넷도 매 등판마다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꾸 네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키움전에서 두 번 나왔는데 이게 터프 세이브 상황에서 나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2점 차, 1점 차 이런 그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이 타선을 상대하거나 경기가 아예 뭐 한 8점 차, 뭐 6점 차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나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자가 12점이라는 거는 국내 야구 뭐 1군에서 경쟁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NC가 다득점하면서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NC가 자안 상대로 약한 건 맞지만 어제도 자안을 만났고 오늘은 더 수준 낮은 자안을 만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적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좀 플러스 요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 KT와 키움의 경기고요. KT에서 선발로 고영표가 나왔는데요. 고영표 얘는 NC전에서 털렸었죠. 근데 이 언더 투수들의 특징 기복이 아주 크다. 중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고요. 그리고 상대팀의 상성도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NC전에서 7실점 했지만 뭐 고영표 자체의 실력이 떨어졌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상성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오늘 상대하는 키움 상대로 고영표가 28이닝 5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잘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KT가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하영민의 같은 경우엔 KT 상대로 작년에 3경기 나와서 17이닝 12실점 평자로는 6.23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KT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도 뭐 데이터적으로는 투타 모두 KT가 유리한 경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KT 우세를 보고요. 여기까지 일본 야구 그리고 국내 야구 마무리하고 오늘은 진짜로 메이저리그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